어두운 밤,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한 남자가 한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걷고 있었다. 그는 중년의 남자로 딸을 데리러 학교 근처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영호. 평범한 가장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날이었다. 그는 항상 퇴근 후에 딸을 데리러 오곤 했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었다. 일이 갑자기 생겨서 조금 늦었다. 학교 앞에 도착한 김영호는 그의 딸 김지은을 찾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다. 지은은 12살로 언제나 학교에서 똑똑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다. 아버지는 매일 그녀를 데리러 오면서 늘 그 작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즐겼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그날 저녁 학교 앞에 있는 작은 공터에 도착했을 때 그는 먼저 목소리를 들었다. 멍멍! 멍멍! 강아지의 짖는 소리가 그를 멈추게 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김영호는 그 소리가 딸의 학교 인근에서 나오는 것임을 확신했다. 하지만 그때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너무나도 불안하고 긴박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고 김영호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다. 왜 이렇게 짖지? 김영호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고 사람들 사이로 강아지가 어디 있는지 살폈다. 눈을 부릅뜨고 강아지를 찾던 그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한 마리 개가 거칠게 지저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 개는 자꾸만 김영호의 딸이 있는 학교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왜 그 개는 이렇게 짖고 있을까? 김영호는 마음속으로 점점 더 의심이 일었다. 그때 또 다른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골목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급기야 학교 근처로 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차들이 빠르게 지나치며 주변의 사람들은 놀라며 길을 비켰다. 김영호는 경찰차가 지나가는 걸 보며 뭔가 이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저건 경찰차들? 김영호는 숨을 고르며 그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는 곧 경찰들이 빠르게 학교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지저대던 강아지가 그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을 보았다. 강아지는 마치 그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려는 듯 계속해서 짖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김영호는 혼잣말을 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직감을 느꼈다. 그 강아지가 짖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그의 딸에게 다가오는 위험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은이, 어디 있어? 김영호는 급하게 주위를 살폈다. 그는 서둘러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경찰차들이 속속 학교 주변으로 몰려드는 것을 보았다. 한편 강아지는 계속해서 짖으며 그를 따라갔다. 김영호는 강아지의 행동에서 단순한 동물의 반응이 아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강아지가 왜 이렇게 반응하지? 혹시 지은이와 관련이 있는 걸까? 김영호는 그 순간 딸이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강아지가 짖는 이유를 알게 되면 그 이유가 단순한 짖는 소리 이상의 중요한 사실을 암시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바로 그때 경찰이 도착했다. 하지만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긴박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김영호는 강아지와 함께 딸을 찾기 위한 마지막 도전을 시작하게 된다. 김영호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점점 더 몰입했다. 강아지는 그를 놓치지 않고 따라오며 계속해서 짖어대고 있었다. 이제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떠오르고 있었다. 이 강아지가 왜 이렇게 짖고 있지? 뭔가 이상하다. 지은이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지은아, 어디 있어? 김영호는 급하게 학교 안으로 뛰어들었다. 경찰차들이 학교 주변에 도착하면서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경찰은 사람들에게 길을 비키라며 빠르게 움직였고 학생들은 놀라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거나 뛰어다녔다. 김영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믿기지 않았다. 경찰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직감은 강하게 이를 느꼈다. 강아지는 끊임없이 짖으며 학교 건물 앞에서 멈춰섰다. 그곳은 딸이 자주 가는 운동장이었다. 김영호는 강아지의 행동에 더욱 신경을 썼다. 그가 점점 강아지에게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강아지가 지금까지 그처럼 짖은 적이 없었다. 이번에는 분명히 뭔가 다르다는 것을 그는 느꼈다.
그때 김영호의 눈에 이상한 일이 포착되었다. 강아지가 운동장 한쪽 구석을 향해 계속해서 뛰어가고 있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김영호는 무심코 강아지를 따라가다 그만 멈춰섰다. 운동장 한쪽 구석에 세운 벤치 아래에 뭔가가 숨겨져 있는 듯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다가가서 벤치를 살펴보았다. 그 순간 그가 본 것은 바로 그의 딸의 가방이었다. 이건 지은이의 가방. 김영호는 놀라서 가방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딸의 운동화와 책이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가방이 아닌 그가 예상하지 못한 중요한 단서였다. 갑자기 경찰차에서 내린 경찰들이 그쪽으로 달려오더니 김영호에게 다가왔다. 한 경찰이 그에게 말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당신 딸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괜찮으신가요? 김영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경찰은 상황을 설명해 주려고 했지만 그의 머리는 혼란스러웠다. 딸에 대해 조사 중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김영호는 차마 경찰에게 묻지 못했다. 대신 그는 다시 강아지를 따라가며 운동장의 다른 구석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운동장 한쪽에 작은 구멍이 있었고 그 구멍 속에서 무엇인가가 비추는 빛을 봤다. 김영호는 그 빛을 따라 손을 뻗었다. 그때 갑자기 강아지가 뒤에서 뛰어와 그를 막았다. 강아지는 여전히 지저대며 김영호를 막았다. 이건 뭔가 이상해. 강아지가 나를 막고 있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김영호는 얼어붙은 채로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경찰들이 다시 그에게 다가왔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그만하세요. 지금 당신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경찰의 말에 김영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딸을 찾기 위해 더욱 강한 결단을 내리기로 결심했다. 제발 제 딸을 찾게 도와주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김영호는 강한 목소리로 경찰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목소리 속에서 긴박감과 절박함이 넘쳐 흘렀다. 경찰들은 그를 따라가며 다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바로 김영호의 딸 김지은이었다. 그리고 그 딸은 단지 실종된 것이 아니었다. 김영호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사실이 지금 그의 앞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영호는 경찰과 함께 다시 한번 운동장 구석을 돌아보았다. 이제 그의 머릿속은 온갖 의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경찰은 그를 따라가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김영호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 없었다. 딸이 실종됐다니. 이건 말도 안 돼. 그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손이 꽉 움켜쥐는 느낌이 들었다. 경찰은 그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할 수 없었지만 김영호는 그들이 말하려는 말을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지은이가 단순히 사라졌다고? 그는 그 질문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여전히 강아지가 짖고 있는 소리에서 뭔가 다른 점을 느꼈다. 강아지, 그 강아지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김영호는 점점 더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강아지는 여전히 그를 향해 짖고 있었고 그 짖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그 모습에 김영호는 다시 한번 불안해졌다. 강아지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가 이 강아지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동안 무시했던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 강아지가 바로 지은이의 유일한 친구였다는 것. 평소 지은이는 이 강아지를 매우 좋아했고 그녀와 이 강아지는 항상 함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아지가 그녀를 찾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의문이 생겼다. 그때 한 경찰이 김영호에게 다가왔다.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범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의 딸은 그녀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들은 김영호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범죄? 그게 무슨 말이야? 그의 머리는 혼란스럽고 감정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경찰에게 물었다. 범죄라니 무슨 범죄가 일어난 거죠? 제 딸에게 무슨 일이? 경찰은 잠시 침묵한 뒤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우리는 당신의 딸이 어떤 위험한 인물들에게 납치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딸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김영호는 갑자기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손을 떨며 경찰에게 다가갔다. 제 딸이 납치됐다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왜 지은이가 그런 위험에 처해야 했죠? 그의 목소리는 이제 다급하고 절박해졌다.
경찰은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김영호는 이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그가 알고 있는 지은이는 무고하고 순수한 아이였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인가? 강아지가 계속해서 짖고 있었다. 이제 그 짖음이 마치 어떤 경고처럼 들렸다. 김영호는 한 번 더 강아지를 쳐다보았다. 그 강아지의 눈빛에는 뭔가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마치 강아지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렬한 느낌을 주고 있었다. 강아지가 뭔가 알고 있어. 이 강아지 지은이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 김영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경찰에게 말했다. 저와 함께 그 강아지를 따라가 주세요.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겁니다. 경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김영호와 함께 강아지를 따라가기로 결정했다. 강아지가 짖던 곳으로 다시 다가가면서 그들은 벤치 아래를 살펴봤다. 그곳에서 새로운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경찰이 말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들이 다시 벤치 주변을 둘러보며 단서를 찾고 있을 때 갑자기 강아지가 멈추고 한쪽 구석을 향해 뛰어갔다. 그곳은 바로 학교 건물 뒤쪽으로 이어지는 작은 골목길이었다. 김영우는 강아지를 따라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마주한 장면은 그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이었다. 골목길의 끝에서 한 남자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남자의 표정은 차갑고 무표정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당신의 딸은 이제 제 손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경찰을 부르면 그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김영호는 숨을 멈추고 그 남자를 노려보았다.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한 발자국 앞으로 나왔다. 김영호는 숨을 죽이고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그는 딸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남자는 손에 작은 금속 상자를 쥐고 있었고 그것을 김영호에게 내밀었다. 이게 당신이 원했던 모든 답이다. 남자가 말했다. 하지만 절대로 경찰에 말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딸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거야. 김영호는 그의 말을 듣고 경악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단지 금속 상자를 바라보며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 상자는 작고 간단한 형태였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상상할 수 없었다.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 남자는 상자를 그에게 넘기지 않고 웃으며 말했다. 네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겠지? 그 남자는 어깨를 으쓱이며 비웃었다. 하지만 난 한 가지를 말할 수 있다. 내 딸을 찾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네가 이제 알게 될 진실은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일 거야. 김영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진실? 무슨 말인지 알아야만 할 거야. 내 딸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고 발걸음은 저절로 그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는 금속 상자를 집어 들려고 했지만 갑자기 강아지가 또 한 번 짖어대며 그를 멈추게 했다. 강아지는 다시 한번 위협적인 소리로 짖기 시작했다. 그 짖음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김영호는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강아지가 짖는 방향으로 눈을 돌린 김영호는 갑자기 뒷골목 끝에서 흐릿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닌 듯 보였다.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뭐야? 김영호는 몸을 움켜잡으며 고개를 돌렸다. 순간 그 그림자는 너무나 빠르게 움직였고 김영호는 그 존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크게 울려 퍼졌다. 조심해야 해. 뭔가 잘못되고 있어. 그 남자는 여전히 여유롭게 웃고 있었고 김영호는 그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하지만 남자는 갑자기 자신이 들고 있던 금속 상자를 바닥에 내팽개쳤고 그 상자가 떨어지자마자 주변에서 빠르게 빛이 번쩍였다. 빛 속에서 김영호는 다시 한번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건 다 거짓말이야. 김영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너희가 원하는 게 뭐지? 왜 내 딸을? 왜? 그 순간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경찰이 이곳까지 온 것이었지만 너무 늦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물러나며 말했다. 너의 딸은 지금 이 사건의 핵심에 있다. 그녀가 자초한 일이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그는 강아지를 한번 쳐다보고 그 강아지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단 말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호는 충격을 받았다. 강아지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그는 도저히 알 수 없었다. 그는 강아지에게 달려가고자 했지만 그때 경찰차가 도착했다. 경찰들이 그를 둘러싸며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김영호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큰 혼란을 겪고 있었다. 그는 강아지를 향해 달려가며 속으로 외쳤다. 강아지, 네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해. 네가 짖었던 이유를 말해줘. 그러나 그때 강아지는 고개를 돌리고 다시 그 남자의 발 앞에 앉았다. 그 순간 김영호는 강아지의 눈빛 속에서 뭔가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강아지가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 그 강아지가 알고 있는 진실, 그 충격적인 비밀이 이제야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경찰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그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덮고 있던 안개는 더욱 짙어졌다. 몇 초가 흘렀지만 모든 것은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이 기이한 사건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실들이 그들을 연결하고 있었고, 이제 그들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멈추세요, 모두. 손에 무기를 내리세요. 한 경찰이 소리쳤고 총을 신중하게 그 남자에게 겨냥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확신은 부족해 보였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너희들이 작은 게임을 벌이는 것 같지만 솔직히 말해서 너희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그 남자가 말했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또 다른 금속 물건을 꺼냈다. 그 물건은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지만 금속의 차가운 느낌이 묘한 경고를 전하고 있었다. 김영우는 그 남자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고 경찰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에 당황했다. 그러나 강아지가 여전히 그 남자 앞에서 앉아 있었고 그 짖음이 더 이상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뭔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느끼기 시작했다. 그 순간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김영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딸을 돌려줘. 내 딸은 어디에 있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절박하고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는 이 사건의 중심에 있다. 남자가 또 말했다. 그녀가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아는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말에 김영호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왜?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고 그의 딸은 도대체 어떤 비밀에 휘말려 있는 걸까? 그리고 그때 강아지가 다시 일어섰다.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했다. 강아지는 남자에게 다가가지도 않고 김영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 눈빛 속에서 김영호는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다. 강아지가 짖었던 이유, 그 짖음 뒤에 숨겨진 비밀을 그는 이제 알아차린 것 같았다. 그 강아지, 그 강아지가 알고 있던 진실은 뭘까? 김영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강아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선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은 하나뿐이었다. 그때 경찰들이 그 남자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갑자기 움직였고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아무렇지 않게 바닥에 던졌다. 그 물건이 떨어지자 주변은 순식간에 강한 빛에 휩싸였다. 그 빛은 단지 시각적인 효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이 사건의 진실이 이제 드러나려는 신호 같았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차례야.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되면 너희 모두는 더 이상 그냥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순간 김영호는 자신의 딸이 놓여 있는 위험이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딸이 이 모든 사건의 진실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영호는 남자의 말이 무겁게 다가왔다.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되면 너희 모두는 더 이상 그냥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은 그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다.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는 딸이 어떻게 이 모든 일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그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가 한 발짝 내딛자 강아지가 다시 한번 짖었다. 이번에는 더 거칠고 심하게 느껴졌다. 김영호는 그것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강아지가 무엇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그는 확신하게 되었다. 강아지가 짖는 이유는 단순히 위험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여전히 긴장한 채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고 남자는 침착하게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이 일은 내가 책임질 수 없다. 나를 쫓는다면 너희가 알게 될 진실이 훨씬 더 큰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그 말에 김영호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이 남자가 진짜로 무엇을 알고 있는지, 왜 딸이 이 사건에 깊게 얽혀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는 여전히 모호했다. 너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한 경찰이 다가가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남자는 대답 대신 손목에 차고 있던 금속 밴드를 풀어내며 말했다. 너희가 진실을 찾고 싶다면 이걸 봐야 할 거야. 그 남자가 던진 작은 금속 조각은 마치 갑자기 모든 것을 밝혀줄 열쇠처럼 느껴졌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김영호는 알 수 없었지만 강아지가 또 한 번 지저대며 그 조각에 다가가려는 모습을 보았다. 강아지는 그 금속 조각을 물어내며 그것을 땅에 떨어뜨렸다. 이게 뭐지? 김영호는 거의 본능적으로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강아지가 다시 짖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의 눈빛이 무엇인가를 전달하려는 듯 강아지가 그를 바라보았다. 김영호는 강아지가 짖는 이유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가 금속 조각을 손에 쥐고 있는 동안 갑자기 한 경찰이 다가와 그 손에서 그것을 빼앗았다. 이건 우리가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그 경찰은 그것을 보고 나서 뜻밖의 표정을 지었다. 이건, 이건 누군가의 목걸이 아니야. 김영호는 경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 목걸이는 그의 딸이 항상 착용했던 것이었다. 이제 이 금속 조각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딸과 이 사건의 관계를 확고히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 것이다. 내 딸을 어디에 숨겨두었지? 김영호는 불안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녀는 여기, 바로 이곳에 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난 후 모든 것이 더 이상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경찰이 그 남자를 제지하려던 순간 갑자기 또 다른 차량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몇 초 후 경찰들이 급하게 현장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김영우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한 경찰이 답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그때 강아지가 다시 짖었다. 그 짖음은 마치 경고처럼 들려왔고 김영호는 그 소리 속에 숨겨진 진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김영호는 남자의 말이 무겁게 다가왔다.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되면 너희 모두는 더 이상 그냥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은 그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다.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는 딸이 어떻게 이 모든 일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그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가 한 발짝 내딛자 강아지가 다시 한번 짖었다. 이번에는 더 거칠고 심하게 느껴졌다. 김영호는 그것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강아지가 무엇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그는 확신하게 되었다. 강아지가 짖는 이유는 단순히 위험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여전히 긴장한 채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고 남자는 침착하게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이 일은 내가 책임질 수 없다. 나를 쫓는다면 너희가 알게 될 진실이 훨씬 더 큰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그 말에 김영호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이 남자가 진짜로 무엇을 알고 있는지, 왜 딸이 이 사건에 깊게 얽혀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는 여전히 모호했다. 너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한 경찰이 다가가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남자는 대답 대신 손목에 차고 있던 금속 밴드를 풀어내며 말했다. 너희가 진실을 찾고 싶다면 이걸 봐야 할 거야. 그 남자가 던진 작은 금속 조각은 마치 갑자기 모든 것을 밝혀줄 열쇠처럼 느껴졌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김영호는 알 수 없었지만 강아지가 또 한 번 짖어대며 그 조각에 다가려는 모습을 보았다. 강아지는 그 금속 조각을 물어내며 그것을 땅에 떨어뜨렸다. 이게 뭐지? 김영호는 거의 본능적으로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강아지가 다시 짖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의 눈빛이 무엇인가를 전달하려는 듯 강아지가 그를 바라보았다. 김영호는 강아지가 짖는 이유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가 금속 조각을 손에 쥐고 있는 동안 갑자기 한 경찰이 다가와 그 손에서 그것을 빼앗았다. 이건 우리가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그 경찰은 그것을 보고 나서 뜻밖의 표정을 지었다.
이건, 이건 누군가의 목걸이 아니야. 김영호는 경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 목걸이는 그의 딸이 항상 착용했던 것이었다. 이제 이 금속 조각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딸과 이 사건의 관계를 확고히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 것이다. 내 딸을 어디에 숨겨두었지? 김영호는 불안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녀는 여기, 바로 이곳에 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난 후 모든 것이 더 이상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경찰이 그 남자를 제지하려던 순간 갑자기 또 다른 차량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몇 초 후 경찰들이 급하게 현장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김영호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한 경찰이 답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그때 강아지가 다시 짖었다. 그 짖음은 마치 경고처럼 들려왔고 김영호는 그 소리 속에 숨겨진 진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김영호는 남자의 말이 무겁게 다가왔다.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되면 너희 모두는 더 이상 그냥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은 그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다.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는 딸이 어떻게 이 모든 일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그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가 한 발짝 내딛자 강아지가 다시 한번 짖었다. 이번에는 더 거칠고 심하게 느껴졌다. 김영호는 그것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 걸 김영호는 남자의 말에 머리가 멍해졌다.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되면 너희 모두는 더 이상 그냥 볼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제 확신했다. 그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기로 결심하고 한 발짝 내딛자 강아지가 다시 짖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 짖는 소리가 더 거칠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긴박감 넘쳤다. 김영호는 그 짖음 속에 어떤 경고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아지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의아해하며 그들을 지켜봤다. 그러나 김영호는 강아지가 짖는 이유를 파악해야만 했다. 강아지가 단순히 위험을 알리기 위해 짖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숨겨져 있을까?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김영호는 생각하며 강아지가 짖는 방향으로 다가갔다. 그는 이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때 갑자기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현장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경찰들이 급히 현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김영호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런데 갑자기 강아지가 다시 짖었다. 그것은 그저 경고의 짖음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강아지가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눈빛을 보였다. 김영호는 그 짖음 속에서 숨겨진 메시지를 느꼈다. 강아지는 그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이 순간 경찰들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김영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강아지가 짖었던 이유는 단순히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열쇠였던 것이다. 강아지가 짖자 그 소리는 점점 더 강렬해졌다. 김영호는 더 이상 자리를 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아지가 짖는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그가 이 사건의 진실을 알아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임을 직감했다. 경찰들은 모두 현장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긴박했다. 하지만 김영호는 강아지가 그에게 전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강아지가 짖을 때마다 그 소리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단지 짖는 소리가 아니라 그 강아지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강한 직감이었다. 김영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강아지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그가 원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였다. 왜 짖는 거지? 김영호는 강아지에게 조용히 물었다. 강아지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짖었다. 김영호는 그 짖음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강아지는 단순히 짖고만 있었다. 그 짖음은 그가 말을 하지 않고서는 진실을 알 수 없다는 듯했다. 주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아해하며 이 상황을 지켜보았다. 경찰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그들 역시 강아지의 짖음이 왜 이렇게 긴박하게 들려오는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때 김영호는 강아지가 짖는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본능적인 경고의 짖음이 아니었다. 강아지는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었다. 갑자기 경찰 중 한 명이 김영호에게 다가왔다. 그 경찰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도난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영호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 경찰은 그가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 복잡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김영호는 점점 더 불안해지며 물었다. 경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기에서 발생한 사건은 단순한 아동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계획적인 범행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은 김영호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었다. 아내와 딸의 실종 사건이 단순히 사건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영호는 그 경찰의 말을 듣고 나서 자신이 그동안 믿고 있던 사실들이 모두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찰은 이 사건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지만 김영호는 그것이 자신의 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딸이 왜 그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내 딸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영호는 경찰에게 다급히 물었다. 경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녀가 있을 만한 장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 말은 김영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이제 그는 그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딸을 찾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했다. 강아지가 여전히 짖고 있었다. 그 짖음은 이제 단순히 경고의 짖음이 아니라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들렸다. 김영호는 다시 한번 강아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강아지가 알고 있는 것, 그 강아지가 그를 인도할 수 있는 길을 따라가야 했다. 김영호는 결심을 굳히고 경찰에게 말했다. 저는 제 딸을 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강아지가 알고 있는 것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경찰들은 김영호의 결단에 놀라면서도 그가 강아지를 따라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강아지가 그를 이끌어가는 곳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그리고 그 순간 또 한 번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이제 김영호는 그 소리의 의미를 완전히 달리 보게 되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추격의 소리가 아니라 그가 이제 그 사건의 핵심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신호였다. 김영우는 강아지를 따라가며 점점 더 빠르게 걸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경찰들이 그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강아지가 이끌어주는 길에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그 길이 그를 어디로 데려갈지 몰라도 그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품고 있었다. 딸을 찾는 것. 강아지는 그를 이끌며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렸다. 김영호는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다. 그가 느끼는 것은 오직 강아지가 이끌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뿐이었다. 강아지가 짖을 때마다 그 짖음 속에 뭔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강아지가 이렇게 짖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 했다. 강아지가 갑자기 멈춰섰다. 김영호는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었다. 강아지는 멈춘 자리에서 길게 짖었다. 그 짖음은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한 소리였다. 김영호는 강아지에게 다가가 그가 왜 멈췄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았다. 길가에 버려진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 가방은 아주 이상하게 놓여 있었다. 평범한 가방이 아니라 마치 일부러 버려진 듯한 의도적인 느낌을 주었다. 김영호는 가방에 다가가서 그것을 열어보았다. 가방 안에는 예상치 못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그 안에는 아이의 옷과 함께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웃고 있었다. 그 소녀는 김영호의 딸이었다. 그의 심장은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그는 강아지가 왜 그곳에 이끌었는지를 직감했다. 강아지는 이 물건들을 찾으라고 그를 이끌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진을 들여다보는 순간 김영호는 다른 사람의 손길을 느꼈다는 사실이었다. 그 사진을 건넨 사람은 누구일까? 이건 뭔가 잘못됐어. 김영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가방을 다시 살펴봤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강아지가 짖고 있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강아지는 여전히 긴장된 모습으로 김영호를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듯했다. 김영호는 다시 한번 강아지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 길을 따라가며 경찰에게 연락을 시도하려 했지만 갑자기 자신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다. 그의 마음은 더 불안해졌다. 이것이 단지 우연일까? 아니면 그가 의도적으로 격리되도록 만든 것일까? 하지만 그가 걱정할 틈도 없이 강아지가 다시 한번 멈췄다. 그리고 그때 김영호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길가에 숨어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김영호가 뒤따라오는 것을 보았지만 전혀 놀라지 않은 듯했다. 그들은 차가운 눈빛을 김영호에게 쏘았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이미 모든 걸 알았구나. 그 말에 김영호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히 범죄를 추적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그가 알지 못했던 비밀의 일부였다. 그들의 말을 듣고 김영호는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의 진실은 그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것이었다. 그녀는 우리가 원한 것을 알고 있었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그녀는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 김영호는 갑자기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강아지가 짖는 이유는 그가 그녀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고, 이 모든 일이 그녀의 존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 이 사건이 단순히 딸을 찾는 일이 아니라 더 큰 음모의 일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아지는 여전히 김영호의 옆에서 계속 짖고 있었다. 그 짖음 속에는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열쇠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알게 되면 김영호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을 마주하는 순간 그가 선택해야 할 것은 단 하나였다. 계속해서 진실을 추적할 것인가, 아니면 그 진실을 묻어두고 평범한 삶을 되찾을 것인가. 김영호는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그는 강아지의 짖음을 따라 계속해서 진실을 추적할 것이다. 이제 그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김영호는 강아지의 짖음을 뒤쫓으며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사건은 단순히 딸을 찾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일이었다. 그의 딸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그가 진짜 알아야 할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강아지가 그에게 가르쳐 주려는 마지막 비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그는 더 이상 뒤돌아설 수 없었다. 그가 숲속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긴장감은 점점 더 커져갔다. 공기 속에는 미세하게 떨리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그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때 강아지가 갑자기 멈춰섰다. 김영호는 그 자리에 서서 강아지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돌렸다. 그곳에는 오래된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이 있었다. 그 건물은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들어가거나 나가지 않은 듯 완전히 방치된 상태였다. 여기야. 김영호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건물로 다가갔다. 강아지는 계속해서 그를 이끌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김영호는 그 건물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김영호에게 두려움과 함께 다가올 진실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어두운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손전등을 비추자 먼지와 거미줄이 덮인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다. 김영호는 신중히 한 걸음씩 내디디며 그 안을 탐색했다. 그 순간 강아지가 짖었다. 그 짖음은 더 이상 단순한 경고의 짖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간절한 목소리처럼 들렸다. 김영호는 그 소리를 따라갔다. 그리고 그가 도달한 곳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다. 상자는 아주 오래된 듯 구석구석 부서져 있었다. 김영호는 그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하나의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 속에는 그의 딸이 쓰던 글이 담겨 있었다. 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딸은 자신의 아버지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예감을 느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모두 일기장에 기록해 두었고, 그 기록이 김영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강아지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영호는 일기장을 손에 들고 멈춰섰다.
그 일기장을 통해 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그녀가 얼마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일기장 속에서 딸의 마지막 글이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아빠, 나는 당신이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 진실을 아는 순간 당신은 돌아올 수 없을 거예요. 나는 당신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김영호는 눈물을 삼키며 그 글을 읽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의 딸은 이 사건의 핵심을 알고 있었고 그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알게 되면 김영호는 과거를 잃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다. 그때 강아지가 짖었다. 이제 강아지는 더 이상 그를 이끌지 않았다. 대신 그것은 김영호에게 마지막 경고의 짖음이었다. 강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김영호는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그는 일기장을 꽉 쥐고 강아지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고마워. 이제 알았어. 나는 반드시 이 진실을 밝힐 거야. 김영호는 강아지와 함께 그 건물을 떠났다. 그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강아지가 그에게 이끌어준 길은 이제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이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그의 뒤에 남겨두고 그는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을 계속할 것이다. 끝.